권순일입니다. 이자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죠? 대법관을 했습니다. 박근혜 임기와 문재인 임기 때 이제 겹치는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두 번째로는 이재명 무죄 준 사람입니다. 2018년 TV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킨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이거든요. 팩트입니다. 친형의 강제 입원을 명령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게 시비가 걸리니까 법원으로 간 거죠. 1심에서 무죄가 떴습니다. 2심에서는 유죄가 떴어요. 벌금 300만 원. 그대로 대법원까지 가면은 이재명 모가지 날아가서 경기지사직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때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는데 이재명을 무죄 주자라고 오피니언을 이끌었던 대법관이 권순일입니다. 그 논리가 뭐냐면은 거짓말은 거짓말인데 TV 토론에서 한 거짓말은 거짓말로 볼 수 없다. 이런 미친 논리로 이재명을 살려준 사람이 권순일입니다. 세 번째로 이 사람의 스펙이 뭐가 있죠? 선관위원장 했던 사람입니다. 언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2020년 9월에 이 사람이 대법관에서 퇴임을 했거든요. 우리나라 선관위원장은 대법원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합니다. 근데 대법관 임기가 끝나면 선관위원장직도 내려놔야 돼요. 1963년부터 그게 관행이었거든요. 근데 이 자는 선관위원장이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계속 하고 싶다고 의견을 여러 군데 표명하다가 여러 군데에서 욕을 먹으니까 그만둔 케이스입니다. 이 사람이. 그럼 도대체 이 자는 뭘 하고 돌아다녔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자와 관련된 뉴스가 이틀 전에 좀 폭발적인 게 하나 SBS에서 나왔죠. 소송 관련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 이 뭐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재명한테 무죄를 준 다음에 2020년 9월에 이 사람이 대법관에서 퇴임을 합니다. 그 뒤에 이 자가 어디 고문으로 들어갔냐면은 대장동 민간 개발을 이끌었었던 화천대유 있잖아요. 그죠? 김만배가 대표로 있는 거기에 고문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화천대유 고문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이 사람은 사법거래로 의심을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재명 재판에서 무죄를 준 권순일, 이재명이는 대통령에 도전할 수 있는 탄탄대로가 열린 것이고 권순일 때문에, 김만배는 이재명 때문에 대장동에서 잭팟을 터뜨렸고 권순일은 이 김만배 이재명으로부터 용돈을 받는 사람 아니냐. 근데 이 자가 녹취록에서 뭘 인정한 거죠? 바깥으로 알려지면 안 된다. 도대체 뭐가 있길래? 떳떳하면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알려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이 화천대유에 들어온 것 자체가 굉장히 더러운 루트로 들어왔다라는 거고, 이재명과 김만배한테 어떤 특혜를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권순일 요번 사건이 드러내고 있는 윤곽이 뭐냐면은 대장동의 자금 용도가 이런 데 쓰였구나. 이 7,800억 잭팟을 터뜨렸는데 김만배랑 이재명 이런 돈을 어디다 썼을까요? 아마 선거 캠프하고 이런 데도 썼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크다 보니까 여러 법 전문가들 카르텔과 결탁을 해야 되거든요. 그쪽으로 돈을 쓴 게 아닐까 저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갖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처바르는 거죠. 두 번째, 50억 클럽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세력이거든요. 여기 명단을 보시면은 권순일 지금 걸렸습니다. 박영수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고요. 곽상도 재판 받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김만배가 말하는 50억 클럽이죠. 우리가 앞으로 좀 해먹으려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을 포섭을 해야 되는데 제일 센 사람들 리스트 출해봐. 한 사람당 50억 줘야 돼. 그게 50억 클럽이거든요. 이 자들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세력 중에 저는 일부이고 권력이 가장 센 사람들 중에 일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50억 클럽이 어떤 활동을 했는가가 드러난 것이죠. 세 번째로는 사법부 자체를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제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나는 용돈 벌고 싶어서 화천대유에 들어갔고 이재명 하나 대통령 만들어주는데 힘을 실어주면은 더 땡겨 먹을 수 있으니까 잠시 욕을 먹더라도 무죄 줄 수 있다. 이 사건이거든요 지금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과 관련된 과거 재판 다 믿을 수 있냐? 추후에 열릴 이재명과 관련된 재판 다 믿을 수 있냐? 도대체 우리나라는 법이 움직이는 나라냐 돈이 움직이는 나라냐? 사법부에 대한 신뢰 자체가 송두리째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지난 선거에 대한 의문까지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선거를 총지휘했다고 하는 거죠? 2018년에 지방선거, 2020년에 총선과 이 사람이 맞물려 있는 겁니다. 최근까지도 선관위가 문제가 생겼죠. 1,300건이 걸렸습니다. 보령 채용이.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서 꽂아주고 채점표 수정하고 그러다가 조직 전체가 썩었다라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걸 통해서 제가 문제 제기했던 게 뭡니까? 채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멋대로고 아무 감사도 안 받고 그냥 막장으로 가는데 본연의 업무인 선거를 잘할까? 라고 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 또 걸린 거예요. 이 사람은 2017년에서 2020년 선거위원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선거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공정. 그걸 이끄는 수장이 공정한가요?
요거는 화천대유에서 돈을 받았다 연봉 계약서입니다. 권순일 못 나갑니다. 문서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트라이앵글인 거죠. 이재명이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권순일이 살려준 거고, 김만배는 이재명님은 대통령이 되셔야지. 녹취록이 다 나와요. 못 빠져나갑니다. 김만배도. 김만배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대장동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털어먹겠죠. 권순일 같은 경우에는 50억의 영혼을 판 거예요. 김만배가 직접 한 말입니다.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순학, 홍성급, 권순일 50억씩 주면 된다. 이 재판 거래 의혹을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녹취록이 하나 빨려졌는데 검찰이 뭘 들여다본다? 김만배, 너 권순일한테 돈 먹였지? 권순일, 너 돈 먹고 이재명 무죄 줬지? 이거를 검찰이 지금 들여다본다고. 이 시기가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보는 게, 최근에 민정수석실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역할은 두 가지인데, 민정을 파악하는 거랑 두 번째는 검찰 수사가 미진할 때 공직기관 비서관을 통해서 검찰을 쪼는 거거든요. 제가 쌈마이식으로 표현했지만은 지금 50억 클럽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미진하거든요. 근데 이게 민정수석이 새로 임명이 되고 바로 이게 속도가 붙는 것 보니까 뭔가 뒤에서 어떤 일이 또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김만배는 참고로 이재명 재판 전후로 권순일이 당시에 대법관일 때 수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재명과 관련된 판결은 전원합의체로 한다더라. 결정이 되면 그 다음 날에 권순일을 방문을 하고, 이재명이 7월 16일에 결국에는 무죄를 받았을 때 그 다음 날에 또 권순일을 찾아가고, 왜 갔냐 이거야. 이래놓고 뭐 털리니까 사실은 이발소 간 거였다,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는데, 이런 거에 더 이상 논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돈으로 사법부 사는 겁니까 도대체? 이런 인간은 다 잡아들여야 돼. 다 잡아들여야 돼.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감사원이 그리고 국정원이 선관위를 털고 선관위의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전 선관위원장이었던 사람의 이 비리 같은 것들이 미주알 고주알 다 터져 나오는 거 저는 우연 아니라고 봅니다. 권순일 관련된 일지를 이렇게 좀 요약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 중요한 사실을 많이들 알려주십시오. 2014년 9월에 권순일 대법관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2017년 12월 27일에 자기 임기 차례가 되어서 선관위원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 다음 2019년 5월 16일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무죄가 떴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선거를 할 때에 거짓말하다 걸린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 5월 16일에 1심 무죄, 9월 달에 되면 2심에서 유죄가 떠서 날아갈 뻔한 거예요. 당시에는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은 이거는 그냥 허위 사실을 공표했기 때문에 끝난 거다라고 다들 바라봤습니다. 근데 그 뒤에 2020년 7월에 대법원 판결이 열렸는데 당시 캐스팅 보트를 권순일이 지고 있었고 7대5 판결로 이재명이 무죄가 난 거예요. 난리였습니다. 왜? 판례를 살펴보면 똑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의원직이 날아가거나 다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논리로 따지면 TV 토론에서는 거짓말 해도 되는 겁니까? 이재명이 거짓말 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지, 상대방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정신 나간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제가 유동규 씨가 쓴 당신들의 댄스라는 책을 갖고 있거든요. 최근에 나온 거. 유동규 씨는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한 명이었죠. 38페이지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당시에 김만배가 쌍방울을 통해서 권순일을 로비했다라는 걸 내가 분명히 들었다. 이재명 재판 1심 판사에게 180억을 썼다. 근데 2심 판사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럼 대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권순일한테 얼마 썼을까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2020년 9월 8일에 권순일 대법관에서 퇴임을 했습니다. 대법관 임기가 끝났어. 그럼 선관위원장을 내려놔야지. 1963년부터 지금까지 그게 관례가 다 지켜졌거든요. 근데 권순일이가 갑자기 나 대법관을 그만둘지라도 선관위원장을 계속하겠다. 근데 당시에는 중앙일보를 비롯해가지고 언론사들이 명분도 없는데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선관위원장을 계속 하려고 합니까? 욕을 엄청 하니까 내려놓은 거예요. 2020년 10월 30일에 퇴임을 했는데 마지못해 한 겁니다. 여기서 드는 질문이 뭐냐면은 권순일은 왜 개겼을까? 뭐 욕심 있었겠지. 이게 아니고 이 사람 전적이 뭐죠? 이재명 을 무죄로 3개월 전에 해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정치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 선관위원장직을 하는데 안 나가고 버텨.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도대체? 당시에 선관위의 상임위원 중에 조혜주라고 있었어요. 조혜주도 원래는 나가야 되는데 문재인이가 외압을 행사해가지고 나가지 말고 버텨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 선거 개입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거든요. 이게 문재인 검찰 이런 숱한 논란에도 권순일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왜 그런 걸까? 권순일 이 찌질한 인간이 선관위원장을 내려놓고 야인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자신이 무죄를 준 그 이재명과 결탁해서 돈을 번 김만배 회사인 화천대유에 고문으로 들어가서 돈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월 고문료 1,500만 원씩 받고 1년 동안 총 2억 4천만 원을 벌어가는 거예요. 남욱 씨의 진술에 따르면 2023년 12월 비교적 최근이죠. 김만배는 박영수한테 50억을 준다는 말을 나한테 50번 정도 말했다. 50억 클럽. 이런 정황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더 엽기적인 거는 유창훈 판사 알죠, 그죠? 이 사람이 이재명 영장 기각 준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박영수도 기각시킨 거 아십니까?
아닙니까?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거라고, 이 법조 카르텔이. 유창훈은 권순일 고교 대학 후배입니다. 13년부터 15년까지 대법원 소속의 재판연구관이었고, 권순일은 동일 시기에 법원 행정처 차장이었습니다. 근무 시기도 겹치고 연고도 똑같고, 권순일의 후배라서 같은 50억 클럽에 들어있는 박영수도 기각시킨 거 아니야? 박영수는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킨 주범. 이 자가 지금 막 온갖 비리에 지금 다 들어있어요. 대장동의 성사되기 위해서 뒤에서 뭐 봐줬다, 뭐 포르쉐를 받았다, 뭐 박영수. 이 자는 증거인멸을 위해서 핸드폰을 망치로 부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왜 기각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수사를 방해하는, 소환을 방해하는, 이 법조 카르텔이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세니까 권순일을 압수수색을 한 건데, 지금 충격적인 녹취록이 빡 터진 거죠. 이 권순일 사태가 일으킨 여러 가지 문제 제기와 추가적으로 드러난 윤곽을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과 관련된 과거의 모든 재판 믿을 수 있나? 이재명과 관련된 사람들은 왜 죽어나가거나 이상한 무죄 판결이 많을까? 두 번째, 사법부 전체에 대한 신뢰가 지금 흔들린다는 거야. 이재명 관련된 추후의 재판도 믿을 수 있나? 누군가 외압을 행사하지 않을까? 권순일이 이재명한테 무죄를 준 경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자들이 어떤 금액을 로비를 했는지를 캐고 있고, 55 클럽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데 얼마나 많은 피라냐들이 돈을 건네면서 이거를 지금 방해하고 있을까? 그래서 지금은 검찰총장 혼자 싸우면 안 되고 대통령실이 민정수석을 통해서 검찰을 저는 컨트롤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 죄가 있으면 때려잡아야 되잖아요. 없는 죄를 죄가 있다고 말하면 큰 문제가 되겠지만, 있는 죄를 갖다가 수사를 하는데 방해가 있다면 그거를 지켜주는 것도 민정수석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추가적으로 권순일은 이 선관위원장이었다는 것을 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공정했을까요? 화천대유에서 돈 받아먹고 이 사실이 밖으로 알려지면 안 된다 얘기했던 인간이 과연 공정했을까? 라는 문제 제기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일 관련된 수사 앞으로 더 속도가 붙어야 됩니다. 박영수 더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우리나라의 선거, 대장동, 이재명 다 엮여있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추후 관련된 소식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